국정원에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하라, 불법 사찰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이전에 하신 분인데요. 김승환 전북 교육감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제기된 내용이 뭐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에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3월에 국정원에다가 정부 시책의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에게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네. 관련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의혹을 제기한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게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네. 그런 우려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제가 시점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이상한 미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교육감님이요? 그러니까 네, 제 차량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미행하는 차량.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직접. 예. 아니 운전을 안 하니까 이제 수행기사 운전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도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예. 예, 안 쓰는데 그때 그 수행기사가 그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제 저희 집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예. 평소와 다른 코스로 이렇게 차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한 번 빼고 그다음에 또 두 번 또 빼는 거예요. 다른 코스로.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상해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밟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지금 뒤에서 차량이 미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사분이?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500m 지점을 이제 가리키면서 거기서부터 계속 따라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차량 번호 땄냐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차를 갑자기 세우니까, 길가에. 이 차가 이제 멈춰서 바로 이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차량 번호를 메모를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 차량 번호 메모가 그대로 있느냐고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차량은 그 번호판이 일반 번호판이 아니고 그 렌트차 있죠. 그 번호라고 해요. 시읒으로 나가는 것이 렌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거듭 확인차 질문 드리게 혹시 기사분이 과민 반응했을 가능성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좀 신중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미행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그쪽부터 이렇게 따라오는데 일부러 차선하고 바꿔봤답니다. 바꿔보니까 조금 이따 자기도 차선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뒤에 차도.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번은 이제 그 통상적으로 다니는 코스가 아니고 다른 코스 꺾었는데 꺾으면서 원래 정상 코스는 왼쪽으로 차가 달려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틀어본 겁니다. 이 기사가. 그러니까는 그 차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면서 다시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 차도 부랴부랴 왼쪽 끝까지 또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실한 미행이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한데 지금 당시 그 서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차량 번호를 메모한 걸 지금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위에서 이건 그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이런 건으로 경찰이 수사 의뢰한다고 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주겠냐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거다. 제가 그랬죠. 일단 지금 이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 같고 보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9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교육감님한테도 이제 나와서 참고인 조사 이런 거 요청하면 그 차량 번호 제공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걸 갖고 있으니까요. 하면 되고. 저도 이제 뭐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사찰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월호 추모 행사 그 사찰 이야기보다도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북교육청에서는 바로 그 세월호 추모 행사 규칙을 만들어서요. 2015년부터 4월 16일에 계속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밤을.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정권 상황으로 볼 때 이 정도 행사 더구나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사인데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하는데 그 조금 이제 좀 포장이 돼가지고 뭐 세월호 추모 행사 뭐 사찰을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결정적 계기가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이제 갈등 문제. 네. 뭐 이게 이제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감사를 여러 번 받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게 연관성이 네. 있다고 보세요?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전북교육감 7년 동안에 검찰 고발당한 건수가 17건입니다. 17건요? 예. 예, 17건이고 그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8번 고발했고 예. 감사원장이 1번 고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금년에 얼마 전 11월에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 벌금 700만 원 선고받은 게 있거든요. 이거 무슨 건이었습니까, 이거는? 네, 그것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예. 그리고 징계 처분을 내리면 끝나지 말고 음. 그걸 학생부에 올려서 그 네.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입학 전형 자료를 내라 예. 하는 거 이조 장관의 훈령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북교육청은 훈령에 따르기를 거부했죠. 그러자 교육부에서 2차례에 걸쳐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해당 학교 교장선생들에게 감사는 받되 학교폭력 자료는 제출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직권남용 권력이상 방해죄다 해서 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서 7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당시 그 교육부 장관이 고발한 것이 2013년 2월인데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이 2015년 12월 말입니다. 2년 반을 묵혔네요, 그러면. 근데 거의 3년 끌고 있다가 기소를 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 상황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권과 전북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 감사원이 전북교육청에 사급 승진 인사 비리가 있다. 예. 그걸 가지고 도교육청에 와서 저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조사를 했는데 이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두 사람이 왔는데 그 4급 공무원 하는 말이 교육감이 제가 사실은 여기 올 때 전북교육청에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가서 그냥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고발해버렸는데 그 고발장을 받자마자 전주지방검찰청은 마치 대어라도 낚은 듯이 언론에 그 사실 또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공표를 하면서 인천교육청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인천교육청 사건 당시 인사비리로 돈이 왔다 갔다 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지검은 마치 큰 사건이라 또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 좀 떨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그 첫 번째 그 사안 같은 경우는 당시 검사가 누구였었나요? 검사 이름까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록에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지금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은 장호중 부산 검사장 있죠. 예.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전주 검사장 할 때 사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소 결재를 내고 부산으로 간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 4월에 국정원 직원 출입을 금한다라고 선언을 했다는데 이것도 무슨 사인이 있는 겁니까? 그 시점이 장호중 검사장이 전주 검사장을 하는 그 시점인데요. 그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감사원장이 고발한 사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요. 기소하는 그 시점에 제가 아주 상당히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단순하게 검찰만 움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 그거 기억하시죠? 옛날 그 권위주의 정권 때 관계기관 대책 회의 아시죠? 그래 이것이 중앙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그 시도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감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사건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기소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그 의견 교환이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짐작을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거 제보해 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점부터
국정원 직원들의 도교육청 출입을 금지했고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예. 직속기관 단위학교까지 출입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네, 교육감님. 왜 그러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 전북지부가 잘 알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조사를 통해서 엄밀하게 사실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에 네. 좀 응해달라고 요청만 바로 응하실 계획인 거죠? 아마 오늘 중에 예. 그 방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검찰에서 아마 보도자를 낼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울중앙지검에서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을 이미 검찰에 그 진술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아직 진술 안 했죠. 제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야 진술하는 거죠. 아, 그런 거고요. 예. 예, 아마 그 조만간 제가 검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그 이제 검찰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하시면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될 테니까 예, 사실관계 좀 그렇습니다. 규명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1차로 여기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꾸며드리는 코너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경상북도 구미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백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박용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은 예산안 통과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논의하겠는데요. 먼저 여당부터 박용진 의원 예산안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을 이렇게 넘기게 된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국회 탓이고요. 여당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나무람과 꾸짖음 잘 새기고 앞으로도 책임 있게 가겠습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늦게라도 민생 안전 챙길 예산이 확보됐고요. 또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첫걸음의 예산도 마련이 됐습니다. 예. 기초연금의 확대, 아동수당의 도입 이렇게 해서 관련된 예산 등이 이제 확보가 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 밑그림이 역시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고 또 야당의 많은 당 대표님들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로 몇 달 전이에요. 그때 국민들께 약속했었던 부분들이 예.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총평해 주시면요. 우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자유한국당에 기대했던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안 처리 과정만 들여다본다면은 예. 두 개의 여당과 한 개의 야당의 처절한 그 국회 지형이 그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 제1야당을 존중해서 합의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의 어떤 검도, 우회 정치의 검도를 철저히 어겼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 활력을 죽이고 또 일자리를 오히려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만든 차원에서 반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당의 반대 입장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국민 절대 다수가 또 공무원 증언에 대해서 그 소외와 증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흥정 또 집권 여당의 정치 공약을 중심으로 통과된 데 대해서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백승주 의원 표현 가운데 여당이 제1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 국민의당을 또 하나의 여당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용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께서 지금 이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짜로 그런 줄 알고 큰일 났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각각 상임위에서 이 예산 다 논의하셨잖아요.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또 그 하고 날 그 많은 세월 시간 동안 또 논의하셨잖아요. 예. 게다가 소소위에서 또 논의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3당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모여서 또 논의하셨잖아요. 예. 그 많은 논의를 다 그러면 우리 여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근거 없는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안
그 통과 과정에서요. 본회의장은 안 들어오세요. 근데 합의해서 발표는 했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통과시키는데 그거를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와서는 방해를 하고 그러시던데 지금 보면 막 문자도 보내고 현수막도 보내서 우리 지역 예산 이만큼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님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 예산은 챙기시면서 왜 나라 예산은 안 챙기세요? 합의하고 왜 뒤집죠? 그리고 회의 과정, 국회 본회의 과정을 왜 들어와서 방해를 해요? 자, 백승주 의원 저는 바로 오히려 받아보시죠. 거대 야당으로서의 국민들은 거대 야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백승주 의원. 우선은 예산안이 통과될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의총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많이 기다렸다, 충분히 기다렸다 이야기하지만 예. 최소한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제1야당이 의사를 몇 번 확인해야 되는데 최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만으로 또 충분히 기다렸다는 것만으로 회의를 진행했단 말이죠. 거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 3당 대표 간에 합의를 했다. 네. 합의 내용은 잠정 합의라고 원식 대표도 확인해 줬어요. 예. 잠정 합의라 임의 합의거든, 임시 합의거든요. 예. 그 3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추인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잠정 합의 내용 중에도 법인세 인상 부분과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대하는 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 점에서 야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예결위 논의에 참여한 건 맞지만 가장 핵심 쟁점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 의견은 묵살했다. 그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 실제로 네. 그 서명은 했습니다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 몇 가지 대해서는 반대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밝힌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유보라고 써 있죠, 유보. 예. 네, 그 얘기는 의총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저희 그 이른바 정부가 가져오고 여당이 그 요구했었던 원안을 그대로 지킨 게 아니고요. 여러 논의 과정 상임위와 예결위와 그다음에 최종 담판 과정에서 예. 저희가 얘기했었던 걸 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도 일단 유보해놓고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만일에 확인도 안 하고 발표를 해서 그 의총에 그걸 가지고 온 게 문제였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탄핵하셔야죠. 왜 그거를 그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국민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안 늦었다고 다들 국회한테 손가락질하고 여당의 책임을 묻고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얘기하는데 예. 그거를 왜 본회의장 와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그거를 방해했는지를 묻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의총을 무슨 오전 11시부터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회의는 지금 밤 11시에 12시간이나 기다리다가 했는데 예. 우리 의총 중인데 왜 하냐고 얘기하시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미 12월 1일 날 통과됐어야 될 것이 알겠습니다. 7일이나 늦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백승주 의원 한 말씀만 듣죠. 요 대목에 대해서. 예, 그 잠정 합의하고 최종 합의의 그 사이에서 우리 당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도 분명히 사진을 찍고 잠정 합의로 그렇게 사용할 줄 몰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순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최종 합의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한 부분, 언론에 설명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박용진 의원님 말씀처럼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토론된 거 맞습니다. 예. 맞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야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인세 부분과 공무원 인력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반대하는 입장이 잠정 합의 속에도 들어있고 논의 있으면은 이거 하루 이틀 더 논의되고 일주일 더 논의한다 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 의총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서 알겠습니다. 논의를 하는 것이 옳았다 생각합니다. 자, 지나간 일 여기까지 말씀 듣고 자,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된 상황에서 이 정부는 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말만 하면 다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백승주 의원 그 홍준표 대표의 그 비판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요. 예, 저는 뭐 우리 대표 입장을 넘어서서 국방분야에 평생 연구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 속에 있었다, 고 이렇게 있는 상태를 레드라인 상태라 본다면은 북한이 이미 1차 핵실험하고 6차례 핵실험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다 한 상태여서 예. 그 수준에서 이미 1차 핵실험한 순간 벌써 북한은 레드라인을 우리 안보 국방단에서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ICBM의 완전한 성공, 기술적 성공을 확인하고 그것을 모든 전 세계 정보기관 확인한 순간을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예. 잘못됐다. 그 미국의 안보 수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 수준에서 보면은 1차 핵실험과 단중거리 미사일을 완성시킨 그 상태가 이미 예. 우리 안보 핵 위협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예. 레드라인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용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홍준표 대표가 5일날 있었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뭐라고까지 그러셨냐면 이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홍준표 대표님 그 맞서 싸워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이고 예. 중국의 잘못된 간섭이고 한반도 전쟁 위기잖아요. 그 부분과 맞서 싸우셔야지 자꾸 문재인 정부만 말하고 문재인 정부랑 싸우려고 그러시면 저는 안 된다고 자, 봅니다. 그건 됐고요. 이제 방금 예. 백승조 의원의 표현은 이미 그리고 1차 핵실험하고 단거리 미사일만 쏴도 이미 한국은 핵 위협에 온 거니까 레드라인은 이미 그때 넘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미 예전부터 그러면 핵 위기와 관련돼서 정부가 뭘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커져온 북의 미사일 개발과 핵 위기와 관련해서 예. 이 정부 때 뭐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자꾸 외교 안보 문제를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은 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일 때도 기본적으로 외교와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원마이크라고 하는 그 금도를 지켰어요. 예. 그런데 지금 뭐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을 보면 뭐 수시로 미국 가서 중국 가서 외교 문제를 자기들이 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예. 오히려 우리의 외교 국방 안보 문제를 풀어가는데 오히려 혼선만 가져올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예. 정말 위중한 상황이니까 저희도 예. 압니다. 위중한 상황이니까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근본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승주 예. 의원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뭐 했느냐? 여기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대화나 협력 이보다는 그런 데 대한 대비 킬체인과 KAMD 이런 쪽에 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해서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 속에서 군사적 대비를 강화했죠. 예.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이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미 우리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하에 군사적 대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인식을 레드라인을 아직 넘지 않았다는 인식은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미 그런데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KMD라든지 한미 공조는 이 정부에서 더 단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노무현 정부 때 북핵 실험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북한이 이른바 가장 처음 이른바 북핵 위기가 언제였냐면 93년도 NPT 탈퇴입니다. 예. YS 정부 때예요. 94년에 북폭 위기가 있었던 것도 김영삼 정부 시절 아닙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진도 걸어놓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정부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그 책임은 얘기 안 하시고 자꾸 노무현 정부 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외교 안보 문제 국민들이 전쟁 날까봐 불안한 상황을 예. 제1야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겠다고 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지 마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제가 더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조금 있으면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잖아요. 중국에 가서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지 1분씩 박용진 의원부터.
지금 중국하고는 저는 아까 중국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경제 문제나 이런 것으로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중국에게 좀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양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그 북한 사이에 요구하고 있는 이런 그 쌍중단이라든지 쌍계 교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중국의 역할이 구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은 보다 높이되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잘못된 안보에 대한 간섭 분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승주 의원도 한 1분 정도? 예,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 북핵 위기의 원인을 한미 훈련과 북한 도발, 양비론적 입장이죠. 양쪽에 다 문제 있다 이런 인식은 중국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알려줘야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동북아의 어떤 위기 이런 부분들이 핵 확산 위기는 북한의 핵 개발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좀 바꿔달라. 예. 그리고 과감하게 지금 북한이 계속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좀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 예를 들면 원유 공급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이 아닌 예. 분명한 입장을 요구해서 중국이 북핵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 해달라는 말은 같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여야 입장 들었습니다. 일곱 건입니다. 17건요? 예. 예, 17건이고 그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8번 고발했고 예. 감사원장이 1번 고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금년에 얼마 전 11월에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 벌금 700만 원 선고받은 게 있거든요. 이거 무슨 건이었습니까, 이거는? 네, 그것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야, 예, 예. 그리고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거 끝나지 말고 그걸 학생부에 올려서 그 네.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입학 전형 자료를 내라 예. 하는 거 이조 장관의 훈령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북교육청은 훈령에 따르기를 거부했죠. 그러자 교육부에서 2차례에 걸쳐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를 했는데요. 예. 그때 제가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감사는 받되 학교폭력 자료는 제출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직권남용 권력이상 방해죄다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서 7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당시 교육부 장관이 고발한 것이 2013년 2월인데 네. 검찰이 이 사건 기소하는 것이 2015년 12월 말입니다. 2년 반을 묵혔네요, 그러면. 근데 거의 3년 끌고 있다가 기소를 한 거죠. 아, 예. 근데 그 당시 상황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권과 전북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 감사원이 전북교육청에 사급승계 인사 비리가 있다. 예. 그걸 가지고
도교육청에 와서 저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조사를 했는데 이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두 사람이 왔는데 그 4급 공무원 하는 말이 교육감이 제가 사실은 여기 올 때 전북교육청에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가서 그냥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고발해버렸는데 그 고발장을 받자마자 전주지방검찰청은 예. 마치 대어라도 낚은 듯이 언론에 그 사실 또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공표를 하면서 인천교육청 사건은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인천교육청 사건 당시 인사비리로 돈이 왔다 갔다 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지검은 마치 큰 사건이라 또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 좀 떨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그 첫 번째 그 사안 같은 경우는 당시 검사가 누구였었나요? 검사 이름까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록에 나와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지금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은 장호중 부산 검사장 있죠. 예.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전주 검사장 할 때 사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소 결재를 내고 부산으로 간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국정원 직원 출입을 금한다라고 선언을 했다는데 이것도 무슨 사인이 있는 겁니까? 그 시점이 장호중 검사장이 전주 검사장을 하는 그 시점인데요. 그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감사원장이 고발한 사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요. 기소하는 그 시점에 제가 아주 상당히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단순하게 검찰만 움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거 기억하시죠? 옛날 그 권위주의 정권 때 관계기관 대책회의 아시죠? 그래 이것이 중앙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그 시도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감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사건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기소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그 의견 교환이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짐작을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거 제보해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점부터 국정원 직원들의 도교육청 출입을 금지했고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속기관 단위학교까지 출입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교육감님. 왜 그러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 전북지부가 잘 알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조사를 통해서 엄밀하게 사실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에 좀 응해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응하실 계획인 거죠? 아마 오늘 중에 그 방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아마 보도자를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울중앙지검에서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을 이미 검찰에 그 진술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아직 진술 안 했죠. 제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야 진술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아마 그 조만간 제가 검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하시면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될 테니까 사실관계 좀 규명이 되는 데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1차로 여기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꾸며드리는 코너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경상북도 구미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하시고요. 국정원에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하라, 불법 사찰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이전에 하신 분인데요. 김승환 전북 교육감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제기된 내용이 뭐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에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3월에 국정원에다가 정부 시책의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에게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의혹을 제기한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게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시점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이상한 미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교육감님이요? 그러니까 네, 제 차량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미행하는 차량.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직접. 예. 아니 운전을 안 하니까 이제 수행기사 운전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도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예. 예, 안 쓰는데 그때 그 수행기사가 그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제 저희 집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예. 평소와 다른 코스로 이렇게 차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한 번 빼고 그다음에 또 두 번 또 빼는 거예요. 다른 코스로.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상해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밟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지금 뒤에서 차량이 미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사분이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500m 지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거기서부터 계속 따라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차량 번호 땄냐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차를 갑자기 세우니까 길가에 이 차가 이제 멈춰서 바로 이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차량 번호를 메모를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 차량 번호 메모가 그대로 있느냐고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차량은 그 번호판이 일반 번호판이 아니고 저 렌트 차 있죠. 네. 예, 그 번호라고 해요. 그냥 시우스로 나가는 거 이게 렌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거듭 확인. 안녕하세요, 백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박용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은 예산안 통과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논의하겠는데요. 먼저 여당부터 박용진 의원 예산안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을 이렇게 넘기게 된 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국회 탓이고요. 여당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나무람과 꾸짖음 잘 새기고 앞으로도 책임 있게 가겠습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늦게라도 민생 안전 챙길 예산이 확보됐고요. 또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첫걸음의 예산도 마련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의 확대, 아동수당의 도입 이렇게 해서 관련된 예산 등이 이제 확보가 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 밑그림이 역시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고 또 야당의 많은 당 대표님들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로 몇 달 전이에요. 그때 국민들께 약속했었던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총평해 주시면요. 우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자유한국당에 기대했던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안 처리 과정만 들여다본다면은 두 개 여당과 한 개 야당의 처절한 그 국회 지형이 그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 제1야당을 존중해서 합의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의 어떤 검도, 우회 정치의 검도를 철저히 어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 활력을 죽이고 또 일자리를 오히려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만든 차원에서 반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당의 반대 입장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 절대 다수가 또 공무원 증언에 대해서 그 소외와 증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긍정 또 집권 여당의 정치 공약을 중심으로 통과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백승주 의원 표현 가운데 여당이 제1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 질문드리기 혹시 기사분이 과민 반응했을 가능성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좀 신중해야 되니까. 그럼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미행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그쪽부터 이렇게 따라오는데 일부러 차선하고 바꿔봤답니다. 바꿔보니까
조금 이따 자기도 차선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뒤에 차도. 그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러니까 장면인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번은 이제 그 통상적으로 다니는 코스가 아니고 다른 코스 꺾었는데 예. 꺾으면서 원래 정상 코스는 왼쪽으로 차가 달려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틀어본 겁니다. 이 기사가. 틀으니까는 그 차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면서 다시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 차도 부랴부랴 왼쪽 끝까지 또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네네, 그것도 확실한 미행이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한데 지금 당시 그 서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차량 번호를 메모한 걸 지금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위에서 네. 이건 그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네. 아니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이런 건으로 네.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주겠냐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거다. 제가 그랬죠. 일단 지금 이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 같고 보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9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교육감님한테도 이제 그 나와서 참고인 조사 이런 거 요청하면 이거 그 차량 번호 그 제공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걸 갖고 있으니까요. 예. 하면 되고. 예. 네. 저도 이제 뭐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사찰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월호 추모 행사 그 사찰 이야기보다도 예.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전북교육청에서는 바로 그 세월호 추모 행사 규칙을 만들어서요. 예. 2015년부터 4월 16일에 계속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밤을.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정권 상황으로 볼 때 이 정도 행사 더구나 이렇게 도교육청이 사는 행사인데 네.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말하는데 그 조금 이제 좀 포장이 돼가지고 세월호 추모 행사 사찰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결정적 계기가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이제 갈등 문제. 네. 뭐 이게 이제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여러 번 받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게 연관성이 네. 있다고 보세요?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전북교육감 7년 동안에 검찰 고발당한 건수가